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0.15% 상승 마감, 코스닥은 0.50% 상승 마감을 해줬는데요. 이제 최근에 시장의 변동은 크게 우리가 의미를 갖기는 좀 힘들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약세한 박스장의 기조를 계속해서 이어오고 있는 가운데 연말 들어서 시장이 완전히 이제 침체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거래 대금이 4조를 간신히 넘겼습니다. 코스피도 5조 간신히 넘겼으니까 9조 양시장 합쳐서 간신히 넘긴 수준. 원래도 이제 연말에는 거래가 좀 감소를 하는데 지금 시장 분위기까지 겹치면서 최악의 약간 침체장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일단 이제 연말 이벤트가 좀 지나가고 나서 새해 그러니까 지금 28일이 배당락이고요. 대주주 기준이 이제 10억에서 뭐 50억이니 100억이니 뭐 이제 뭐 수정 완화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다 보니까 이제 대주주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들도 뭐 작년이나 재작년보다는 미리 매도하기보다는 좀 기다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이제 10억으로 그냥 확정이 되어졌기 때문에 금요일부터 매물이 좀 출회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좀 보여졌고요. 그리고 오늘 뭐 이제 최근에 보면은 기관들이 항상 하는 패턴이고요. 이제 금융투자 쪽에서 들어오는 이런 물량들은 이제 뭐 배당 노리고 들어왔다가 배당락일인 28일 부터 아마 들어온 거 다 매도할 거기 때문에 크게 지금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뭐 수급의 형태는 아니고요. 뭐 외국인은 코스닥을 조금 샀고 코스피는 별다른 뭐 흐름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찌됐건 대주주 매도 물량이 개인에서 이제 코스피가 6천억, 코스닥이 3,400억에서 거의 이제 1조 가까이 나왔고, 아마 이제 내일까지 개인의 매도 물량이 나올 거고 요거를 뭐 기관 쪽에서 많이 받아내겠죠. 그리고 나서 28일부터는 다시 매도 물량이 이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군요. 8일부터 해가지고 요렇게 좀 수급이 좀 들어오다가 연초 딱 되자마자 전부 다 던졌고요. 근데 이때랑은 뭐 이제 상황이 지금은 좀 다르니까 이때는 시장 자체 밸류에이션이 굉장히 고점에 있었다라고 하면 지금은 좀 이제 가격 조정을 많이 받은 상황이라서 뭐 또 이런 식으로 뭐 연초부터 때려 붙겠느냐 이렇게 보기는 조금 힘들지 않겠나 싶고, 제가 이제 시장에 대한 뷰는 차근차근히 다시 한번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제가 12월 한 둘째 주부터 선가 방송을 뜸뜸이 좀 하고 있고요. 그런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을 좀 드렸죠. 시장이 수익을 내기에 굉장히 좀 녹록지 않은 시장이고요. 저는 뭐 상승장, 폭락장 이런 거 크게 가리지 않거든요. 이제 테마주 위주로 좀 좋아해서 매매를 하니까. 근데 이렇게 가장 싫어하는 장이 있다라고 하면은 폭락장보다 이런 침체장, 거래대금 없는 장, 변동성이 없는 장, 불확실성이 가득한 장, 그러니까 방향성이 없는 장을 정말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메이저 세력이나 뭐 큰 손들도 시장이 확실히 방향성이 나와줘야 그거에 맞게 뭐 플레이를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같은 뭐 질질 흘러내리면서 딱히 방향성이 없는 장에서 뭔가 이렇게 액션을 취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연말까지 끼면서 최악의 어떤 침체장을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 12월 둘째 주쯤부터는 제가 이거는 진짜 좀 심각하다. 이거는 아예 그냥 매매를 하지 않는 게 돈을 버는 길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제가 뭐 방송을 키고 테마나 종목에 대해 말씀을 드리고 싶어도 뭐 제 눈에 얘네들이 다시 갈 것 같거나 뭐 큰 슈팅이 나올 것 같거나 이런 테마가 보이지 않으니 말할 수 있는 부분도 좀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코멘트만 간간히 좀 드리다가 저도 이렇게 된 거 오랜만에 그냥 휴식을 갖는 것도 뭐 나쁘지 않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었고, 제가 이제 방송 통해서 시청자분들한테도 뭐 너무 적극적으로 뭐 이렇게 매달려서 매매하려고 하지 마시고 12월 그냥 어차피 장도 안 좋은데 휴식을 하시고 그런 다음에 연초에 1월이 돼서 시장이 어느 정도 뭐 방향성이 좀 나오고, 시장 참여자들도
이제 새해가 되면 좀 이렇게 연말보다는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를 하게 되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또 이렇게 좀 시장이 활기를 찾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 새해 들어서 매매 전략을 좀 짜고 적극적으로 매매를 해보시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12월은 그냥 쉬시라라는 말씀을 드렸고, 저도 그러다 보니까 방송을 조금 이렇게 뜸뜸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쉬면서는 시장에 대한 생각만 가장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자료도 좀 많이 찾아보고, 뭐 저는 사실은 뭐 이제 시장의 어떤 트레이딩 관점에서 단기적인 뷰를 좀 많이 보고 그런 부분들을 설명을 드리고, 테마에 대한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관점을 주제로 주된 주제로 방송을 하지, 사실은 뭐 이제 시장에 대한 어떤 굉장히 탁월한 뭐 견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앞으로 좀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이 어떻게 될지 한 공부를 지금 쉬는 시간 동안 저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뭐 가장 뭐 설득력 있었던, 지금 우리가 어찌됐건 물가와 금리로 인한 시장의 어떤 뭐 심리적인 부분에서 약간 이제 이번을 기점으로 조금 벗어나고, 앞으로는 시장은 결국에는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가격 반영을 하게 될 이제 앞으로 좀 남아 있는 숙제가 아닌가 싶고요. 물론 이제 뭐 물가 지수가 갑자기 뭐 튀어 오른다든지 그런 일이 없다라는 좀 전제하에 천천히 좀 잡혀가면서, 금리도 이제 뭐 지금 연준에서 5.1까지 올린다라고 했으니까 내년에 뭐 0.5, 0.25 올리든지 뭐 25bp씩 3번 올리든지, 어찌됐건 내년 뭐 1분기 안에는 금리도 더 이상 이제 뭐 올리기는 힘들다라고 어느 정도 이제 전제를 해놓고, 물론 이제 물가 지수가 튀어버린다라고 하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는 거니까, 물가 지수가 여기서 더 이상 오르지 않고 잡히고 금리도 연준이 말한 뭐 5.1 정도 수준에서 마무리가 된다라는 전제하에, 경기 침체가 이제 앞으로 이 주식 시장에 얼만큼 반영이 될 건지에 대한 생각만 우리가 하면 되지 않을까. 아주 이제 뭐 단순하게 바라보는 거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저도 공부를 좀 해오면서, 제가 뭐 어렵게 막 영어 써 있는 지표 차트 가져와 가지고 제가 있어 보이는 척 해봐야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냥 뭐 제가 내린 결론만을 좀 말씀드리면, 보통 이제 우리가 리세션이 걱정이,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경기 침체가 이렇게 찾아오는 시점을 딱 기준으로, 경기 침체가 오기 전에 이 경기 침체에 대한 걱정으로 주가가 한번 빠지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완만해지다가 실제로 경기 침체가 오고 기업들의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되면서 주가가 한 번 정도 더 빠졌던 게 지금까지 어떤 리세션 전후로 있었던 미국 증시의 흐름이었다라고 보면, 지금이 딱 어떻게 보면 이제 기준점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걱정하면서 주가가 일단 한 번 좀 빠졌는데, 여기서 사실은 반등이 조금 세게 나왔죠. 다우가. 나스닥은 이제 반등이 뭐 크게 나오지 않았지만,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뭐 4분기 실적이 나오고 내년 경기 침체가 시장에 반영이 되면서 한 번 정도는 더 주가가 빠질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조금 높다라고 보는 게 합리적이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때 CPI 물가지수 발표를 하려고 할 때, 야, 제가 그런 말씀은 좀 드렸죠. 물가지수가 잘 나온다고 하더라도 여기서 다우가 더 오르기가 말도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지금 사상 최고가에서 6%밖에 안 빠져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지금 경기 침체를 눈앞에 코앞에 두고 있는데, 물가지수 잘 나왔다고 그것도 물가지수가 뭐 지금 3% 2%대인 것도 아니고 7%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물가지수 잘 나왔다고 여기서 또 오른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7%만 더 오르면 신고가예요. 이거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 힘든 주가의 흐름이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좀 드렸던 적이 있죠. 그래서 다우지 지수는 조금 당분간 옆으로 기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 일단은 조정이 좀 나온 다음에 추세에 지금 이 상단 구간에서 기술적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이죠. 반등도 일단은 좀 나왔고,
요분도 뭐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여기서 기술적 반등이 한 번은 나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래서 이제 반등이 추가적으로 못 나오고 이런 식으로 한 번 더 이 추세선을 깨면서 이 구간으로 들어가느냐 아니면 옆으로 이제 기는 상황이 오느냐인데 뭐 지금 다우가 사실은 주가가 고점 대비 너무 많이 이렇게 조정받은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한 요 정도 그냥 박스권 한 3만에서 요 정도 박스권 안에서 한 번 정도 충격이 온 다음에 옆으로 기는 형태로 지금으로서는 저는 그렇게 시나리오를 좀 짜고 있고요. 반면에 나스닥은 한 번 더 충격이 올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일봉으로 보면 좀 모르는데 이게 주봉 월봉으로 보니까 확실히 이게 조금 더 빠져야 상식적인 어떤 뭐 바닥권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좀 크겠다라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금융위기 이후로 바닥 대비 나스닥이 1000%가 넘게 올랐습니다. 1100%가 올랐고 여기서 지금 6% 조정이 나왔고요. 여전히 바닥 대비 하면은 뭐 6배, 7배 가량이 올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뭐 여러 가지 지표 보고 뭐 아무리 분석한다고 한들 시장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냥 이럴 때는 진짜 단순하게 상식적으로 이만큼 빠지면 뭐 우리가 굉장히 심적으로 다시 올라가는 폭이 좀 커지면서 반등에 대한 기대 심리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 뭐 제 기준에서는 뭐 한 8천 정도이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빠진다라고 하면은 10에서 한 20%는 나스닥은 조금 더 열어둬야 되지 않겠나?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이 상황에서 이렇게 다시 뽑는다라고 보기에 상식적으로 조금 이해하긴 좀 힘들 수도 있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나스닥은 한 8천 정말 최악의 상황엔 한 7천까지는 좀 더 빠질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저는 좀 하려고 하고요. 그렇다라고 해서 미국 증시가 이제 빠지니까 그럼 우리 증시도 10에서 뭐 20% 이렇게 빠지는 거냐라고 생각을 하면 저는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주봉으로 보면 답이 딱 나와요. 미국 증시가 10배 넘게 오르는 동안 우리 코스닥 금융위기 이후로 3배 그리고 지금 2배 못 미치게 올라 있는 상황이에요. 뭐 이런 상황에서 뭐 미국 증시 빠진다고 같이 빠진다. 지금 미국 증시는 여기서 지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리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한들 우리 증시는 가격 조정에는 제한이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지금 조금만 더 빠지면 우리 이제 박스피라고 조롱받던 시절 있죠. 이 가격대로 회귀해요. 600포인트. 거의 뭐 다 왔잖아요.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않습니까? 10년 전 가격입니다. 10년 전. 아무리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고 해도 그동안 뭐 거버넌스 기업들의 어떤 그런 문제들도 개선이 안 된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좀 말이 안 되지 않나.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융위기 이후로 처참하네요. 이렇게 보니까 정말 볼품없다. 진짜. 뭐 여러 가지 뭐 주주 환원율에 대한 문제라든지 뭐 한국 증시에 뭐 디스카운트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서 주식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갑자기 또 마음이 굉장히 좀 공허한 그런 느낌이 좀 들기도 하고요. 하여튼 뭐 결론을 내리자면은 미국 증시는 조금 더 빠져야 합리적일 것 같고 그렇다고 뭐 이제 미국 증시가 빠진다고 해서 그 부분을 전부 우리 증시가 선반영하기에는 지금 가격적으로 이미 우리 증시는 충분한 조정 구간에 와 있지 않나 그렇게 좀 정리를 좀 해보면 어떨까 싶네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증시가 1분기 이제 내년 1분기쯤 해가지고 혹시 한 번에 하락 파동이 더 나온다 만약에 그렇다면 저는 가격적으로는 거의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느냐. 단 전제는 우리가 지금 뭐 뉴스를 통해서 뭔가 좀 터질 듯 말 듯한 그런 상황을 그런 뉴스들을 통해서 다 보고 있는데 뭐 부동산이 일단은 우리 이제 시장에선 제일 큰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런
리스크들이 현실화되면서 이제 터지지 않는 이상 잘 봉합이 된다라고 하면 둘 중에 하나겠죠. 여기서 뭐 이런 박스권에서 그냥 앞으로 내년 뭐 상반기 정도 이제 박스권 옆으로 긴다든지, 아니면 최악의 경우 한 번 정도 더 가격 조정 있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내년 뭐 이제 1, 2분기 바닥 다지는 기간 잡고 내년 3분기나 하반기부터는 천천히 상승 추세를 좀 회복해가는 그런 시나리오로 일단 좀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년 상반기 안에 한 번 더 가격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매수의 기회로 삼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지만 바람은 뭐 저점 깨지 않고 그냥 옆에서 이렇게 좀 흘러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종합해 보면 내년 1분기 1월에서 3월은 여전히 쉽지 않은 시장일 확률이 높겠다. 그리고 4월에서 6월은 그래도 이제 악화된 투심들이 조금 이제 회복이 되면서 바닥을 조금 다지는 기간, 그리고 여름 뭐 7월에서 9월 정도는 추세를 조금씩 돌려놓는 기간, 완만하게. 그리고 또 내년 연말이 되면은 우리 증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2년 사이클로 왔다 갔다 합니다. 상승 2년, 하락 2년, 상승 2년, 하락 2년,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지금 하락 파동이 시작된 게 내년 뭐 이제 여름이 되면 또 한 2년 주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한번 또 화랑까지는 아니더라도 활기를 좀 찾을 수 있는 시장이 내년 하반기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준비를 좀 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시장에 대한 뭐 자료나 뭐 리포트 같은 것들, 다른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계속해서 들어보면서, 왜냐하면 시장이라는 것은 또 어떤 지표에 따라서 또 어떤 시장 글로벌 상황에 따라서 바뀔 수 있는 거니까요. 오늘 방송에서 제가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이 부분이 뭐 내년까지 정말 계속해서 이 뷰를 가지고 가느냐, 그런 건 절대 아니죠. 시장이라는 것은 하루, 일주일, 뭐 한 달 단위로 계속해서 변화하는 거고, 시장 참여자가 가져야 될 가장 큰 주식 시장에서의 덕목은 아집이나 고집이 아니라 유연함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언제 또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시장에 대한 어떤 뷰를 좀 말씀을 드렸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장 얘기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남은 연말 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하루 이틀 더 뭐 이렇게 좀 뭐 벌어보겠다고 치열하게 매달리는 것보다는 1년 고생했으니까 오랜만에, 그러니까 시장이 좋은데 뭐 쉬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또 아니잖아요. 시장이 뭐 지금 억지로 매매해봐야 수익 나기가 좀 힘든 시장이다라고 지금 굉장히 높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땐 그냥 쉬는 것도 방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요. 남은 마지막 한 주 거래일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